안녕하세요, 치차입니다. 이번에는 서브컬처 캐릭터 만들기 두 번째 영상으로 저번 시간에 만든 헤드에 이어서 캐릭터의 바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헤어와 의상도 차례대로 만들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컬핑을 하고 토폴로지 하는 과정 없이 폴리곤 모델링으로 바디를 만들었으니 스컬핑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생성해 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두 번 적용해서 어플라이 해줍니다. 탭을 눌러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Alt Z로 반투명 모드를 만들어 오브젝트의 절반을 선택하여 델레트 키를 눌러 버텍스를 삭제해 줍니다. 형태감을 위해 헤드의 목 부분을 선택해 아래로 엣지를 바디까지 뽑아 줄게요. 왼쪽 상단의 모드에서 스컬트 모드를 선택해 스컬핑으로 형태를 좀 더 잡아줍니다. 그랩 브러쉬를 누르고 왼쪽 상단에 X축으로 미러를 한 다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한 뒤 폴리곤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참고로 스컬핑 기초가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스컬핑 기초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화면을 돌려가면서 그랩 브러쉬로 만들어 줄게요. 스컬트 모드에서 어느 정도 외형을 만들었으면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해 Shift D를 눌러 복사를 한 다음 아래로 내려 허리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다시 스컬트 모드를 선택해 허리 부분의 형태를 잡아줍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엉덩이가 될 부분을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면 엣지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합쳐줄 때 편합니다.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전 이렇게 스컬트 모드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주면서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참고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대고 Alt Q를 누르면 선택이 된답니다.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았으면 에딧 모드로 나가서 합쳐줄 부분에 맞대는 버텍스를 Shift를 누르고 하나씩 선택해 델 키를 눌러서 버텍스를 삭제해 줄게요. 기본 바디가 될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고 모두 선택해 Ctrl J를 눌러 합쳐줍니다. 합쳐줄 버텍스를 Shift를 누르고 각각 선택해서 M을 눌러 S센터를 선택해 하나로 합쳐줍니다. 스컬트 모드를 선택해 바디의 기본 형태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팔이 될 부분의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 삭제해 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 루프컷해서 가슴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 줄게요. 그런 다음 가슴이 나올 부분에 버텍스를 선택해 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Alt를 누르고 가슴 부분에 엣지를 선택한 다음 루프 툴에서 릴렉스를 선택해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참고로 루프 툴은 에딧에서 프레퍼런스에 애드온에 있으니 검색해서 추가하셔야 합니다. 팔 쪽의 엣지로 릴렉스를 선택해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다리가 들어갈 부분에 버텍스를 선택해 델 키를 눌러 삭제해 줄게요. 버텍스를 하나씩 선택해 G 키를 눌러 위치와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꽤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끈기를 가지고 작업해 봅니다.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릴렉스 브러쉬를 선택하여 Shift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문지르면 와이어가 예쁘게 펴집니다. 흐트러진 형태는 다시 그랩 브러쉬로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에딧 모드로 나와서 가슴 부분의 엣지를 선택하여 앞으로 돌출시켜 줍니다. 기본적인 가슴의 형태를 만들어 준 다음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해서 면을 만들어 줄게요. 중앙의 엣지는 페이스의 그리드필을 선택해 면을 채워줍니다. 참고로 그리드필은 버텍스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팔 쪽에 버텍스를 선택해 바깥쪽으로 E 키를 눌러 뽑아줄게요. 이때 T 포즈로 할지 A 포즈로 할지 선택해서 팔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리 쪽도 선택해 아래로 E 키를 눌러 엣지를 뽑아줍니다. 길이를 다 뽑지 않고 조금만 뽑아서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 바디 형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가슴 부분은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해서 한 번 더 면을 나누어 줍니다. 버텍스를 당겨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스컬트 모드에서 디테일한 형태를 잡아주는 것도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브러쉬로 이리저리 당겨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도 쉽고 형태를 맞춰보기도 편합니다. 블렌더가 좋은 점이 저렇게 스컬트 모드랑 에딧 모드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충 형태가 만들어졌으면 남은 팔과 다리도 체형에 맞게 이 키를 눌러 형태를 뽑아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준 팔다리는 컨트롤 R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려서 원하는 개수만큼 루프 컷해서 엣지를 나누어 줍니다. 나이프 툴을 이용해 쇄골 부분의 엣지를 분할해 줍니다. 형태는 계속 돌려가면서 스컬프트 보드에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쁜 바디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꼭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인체의 형태나 비율은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타는 부분이기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항상 예쁜 이미지들을 많이 보시면서 눈높이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컬처 모델링이라고 특별히 형태에서의 디폼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너무 리얼하게 작업하지 않는 것 정도를 원칙으로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형태를 잡고 무릎 쪽 관절 부분에 엣지를 선택해서 단축키 I를 눌러 인셋 페이스를 적용해 페이스를 안쪽으로 분할해 줍니다. 구부러지는 부분의 엣지가 자연스럽게 접힐 수 있도록 면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팔의 관절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면을 나눠 줄게요. 중간중간 엣지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간이 있으면 과감히 엣지를 선택해 디솔브 엣지를 하고 나이프 툴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릴렉스 브러쉬를 선택해 Shift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문질러서 엉망이 된 와이어를 예쁘게 펴줍니다. 배의 근육을 표현해 주기 위해 엣지를 선택해서 Ctrl B를 눌러 베벨을 적용해 배 쪽의 면을 세분화시켜 줄게요. 틈틈이 전체 형태의 스컬트 모드에서 화면을 돌려가면서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목을 만들어주기 위해 상단의 목 근처 버텍스를 선택해 델 키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Alt를 누른 채 엣지를 전체 선택하고 로프 툴에서 서클을 선택해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가슴 안쪽의 엣지를 Ctrl B를 눌러 베벨을 적용해 페이스를 더욱 세분화시켜 줄게요. 이번엔 배꼽을 만들기 위해 나이프 툴로 안쪽의 엣지를 쿼드 형태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잘라준 엣지를 모두 선택해 Ctrl B를 눌러 베벨을 적용해 페이스를 안쪽으로 넣어 배꼽의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얼굴 쪽 목의 엣지는 지금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해주시고 바디 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엣지를 뽑아 목을 만들어 줍니다.
엉덩이에 골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이프 툴로 엣지를 추가해줍니다. 삼각형의 페이스는 웬만하면 저런 식으로 엣지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가능하면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엉덩이 쪽은 버텍스를 G키로 이동해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발을 만들기 위해 엣지를 선택해 아래쪽으로 이 키로 한 단 뽑아줍니다. 뽑아준 엣지의 앞쪽 부분을 발가락의 개수만큼 5개를 선택하여 Y축으로 발의 크기를 감안해 앞으로 뽑아준 다음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부족한 면은 당연히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해서 면을 나누어 줍니다. 발가락을 만들어주기 위해 엄지발가락 부분의 엣지를 선택해 앞쪽으로 이 키를 눌러 면을 뽑아줄게요.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해서 발가락의 관절을 만들어줍니다. 좀 더 발가락의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루프컷을 사용해 면을 나누어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버텍스를 당겨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최적화를 위해 폴리곤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예쁜 형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제작해 나갑니다. 엄지발가락을 만들었으면 다른 쪽 4개의 발가락을 카피 페이스트를 하기 위해 페이스를 선택해 델 키를 눌러 페이스를 삭제해 줍니다. 발가락을 선택해 Shift D를 눌러 복사해 준 다음 S키와 R키를 사용해 사이즈를 조절하고 위치를 잡아줄게요.
연결될 부분의 버텍스를 Shift를 누르고 각각 선택해서 M을 눌러 에센트를 선택해 하나로 합쳐줍니다. 나머지 발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카피, 페이스트하여 버텍스를 붙여줄게요. 조금 복잡해 볼 수도 있는데 Alt Z로 반투명을 만들어 구석구석 잘 붙여줍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의 형태를 계속 다듬어 줄게요. 2D 그림이든 3D 모델링이든 기본적으로 인체를 만들 때는 만들고자 하는 인체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이미지, 레퍼런스들을 참조하여 많이 그려보고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단순한 이미지든 복잡하고 리얼한 이미지든 상관없이 많이 접해보는 게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발의 디테일을 조금 더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이프 툴과 루프 컷으로 엣지를 추가해 줄게요. 발목 관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주변의 엣지를 선택해 컨트롤 B를 눌러 베벨을 줘서 조금 튀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화면을 돌려가면서 발을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손을 만들기 위해 큐브를 하나 만들어 사이즈를 조절해 손의 위치에 가져갑니다. 큐브를 납작하게 만들어 손 모양을 만들어 준 후 컨트롤 R을 눌러 루프 컷한 다음 마우스 휠을 돌려서 엣지를 3개 더 생성하여 4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가로 부분도 루프 컷하여 엣지를 나누어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 마디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나이프 툴을 사용해 삼각면으로 잘라줍니다. 그런 뒤 중간 엣지를 나이프 툴과 루프 컷으로 엣지를 잘라주면 사각면으로 변하게 됩니다. 검지손가락이 될 부분에 페이스를 선택해 이 키를 눌러 손가락 길이만큼 앞으로 쭉 빼줍니다. 엄지가 될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참조하여 적당히 뽑아 러프한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검지손가락을 제대로 만들어 다른 손가락 부분에 카피 페이스트 해줄 예정이라 손가락을 붙여줄 부분에 페이스를 삭제해 줄게요. 루프 컷으로 엣지를 추가하여 손가락 관절을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 끝에 엣지를 추가하고 선택해 단축키 I를 눌러 인셋 페이스를 적용해 페이스를 안쪽으로 분할해 손톱이 될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 끝부분은 E키로 엣지를 뽑아낸 다음 M키를 눌러 에센터로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줄게요. 검지손가락의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 Shift D로 복사하여 옆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발가락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G키로 이동하고 S키로 사이즈 조절, R키로 회전시켜 위치와 모양을 잡아준 다음 합칠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 M키를 눌러 에센터를 선택해 합쳐줍니다. 참고로 버텍스의 선택은 컨트롤 넘패드 플러스 버튼을 연타하면 버텍스의 선택 영역이 늘어나고 컨트롤 넘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버텍스의 선택 영역이 줄어듭니다.
팔과 합쳐질 손목 부분의 페이스를 선택해 네일 키를 눌러 삭제해 줄게요.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 그랩 브러쉬로 손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형태가 명확하게 보이질 않아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 마우스 우클릭하여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해 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손의 사이즈와 위치를 손목에 맞춰 줄게요. 손의 길이를 손목까지 맞춰주고 Shift를 누르고 손과 바디를 선택한 후 Ctrl J를 눌러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손과 손목의 합칠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 M키를 눌러 에센터를 선택해 합쳐줍니다. 속옷을 만들기 위해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M키를 눌러 에센터를 선택해 합쳐줍니다. 합쳐진 버텍스를 바디에 붙이기 위해 상단의 스냅에서 페이스를 선택해 줄게요. 바디에 붙은 버텍스를 E키를 눌러 버텍스를 하나씩 뽑아 추가해 속옷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페이스의 상태가 이상하여 노멀에 확인을 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비포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면이 뒤집힌 부분이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면을 전부 선택한 다음 상단의 메쉬에 노멀을 선택하여 플립을 눌러서 면을 뒤집어 줍니다. 속옷은 리토폴로지를 하듯이 엣지를 추가해 나갈게요. 혹시 리토폴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인 헤드 만들기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 번씩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키와 F키로 면을 계속 추가해 속옷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게요. 면을 만들어 가다가 엣지의 흐름이 잘못됐을 때는 컨트롤 Z를 누르거나 버텍스를 삭제하여 다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스컬트 모드에서 엣지와 형태를 정리해 줄게요. 브라에 두께감을 주기 위해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솔리디파이를 선택해 줍니다. 티크니스 값을 조정해 보면 두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폴리곤 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저기 삐져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 인플레이트 브러쉬를 이용해 조금 부풀려 줍니다. 팬티를 만들기 위해 바디의 페이스를 하나 선택하고 Shift D를 눌러 하나 복사하여 ESC를 눌러 준 다음 P를 눌러 셀렉션을 선택해 분리시켜 줄게요. 상단에 스냅도 켜줍니다. 브라와 마찬가지로 E키와 F키로 면을 추가해 팬티의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리토폴로지하는 엣지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비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인프런트를 체크해주면 전면에 보이게 됩니다. 막 만들지 마시고 만나는 버텍스의 개수를 세어가면서 F키로 면을 채울 때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팬티는 솔리디파이를 적용하지 않고 스냅을 끈 상태에서 S키를 눌러 사이즈만 키워줄게요. 그런 다음 스컬트 모드로 들어와 인플레트 브러쉬를 이용해 문질러서 조금 불려줍니다. 브라의 안쪽 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기 위해 솔리디파이를 어플라이 해줄게요. 바디를 잠시 하이트 시킨 다음 에딧 모드에서 페이스를 선택해 안쪽에 페이스를 선택하고 대를 해서 페이스를 선택해 삭제해 줍니다. 폴리곤의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UV 맵을 만들기 위해 엣지를 선택해 마크 심을 해줄게요. 엣지는 컨트롤 좌클릭을 하면 선택한 곳까지 엣지가 선택이 됩니다. 바디는 앞면과 뒷면으로 나누어 준다는 느낌으로 엣지를 따라 클릭한 다음 마크 심을 해줍니다. 손가락을 앞뒤로 꼼꼼하게 엣지를 선택해서 마크심을 합니다. 만약에 마크심이 잘못됐으면 마크심의 아래에 있는 클리어심을 해서 지워주고 다시 하면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화면을 돌려가면서 차분히 만들어 줄게요. 팔과 바디를 분리시켜주고 바디는 앞뒤로 마크심을 해줍니다. 다리 쪽도 마크심을 하여 분리시켜 줄게요. 미러를 그냥 두고 마크심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반대쪽 오브젝트 모두 마크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발바닥과 발등도 마크심을 하여 분리해 줍니다. 마크심을 하는 선택의 기준은 면이 펼쳐졌을 때 UV를 예상해야 되는데 나중에 언랩을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속옷 부분도 앞뒤로 나누어 마크심을 해줄게요.
모든 마크심이 끝났으면 미러를 모두 어플라이 해주어 합쳐줍니다. 왼쪽 분할된 화면에서 UV 에디터를 선택하고 UV 맵을 만들기 위해 New를 눌러 원하는 맵 사이즈로 바꿔준 후 이름을 UV로 정해주고 Generated 타입을 컬러 그리드로 바꿔준 후 OK를 눌러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바디의 버텍스를 전체 선택해 UV에서 언랩을 해주면 왼쪽에 UV 맵이 펼쳐집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가서 머티리얼의 이름을 UV로 정해주고 베이스 컬러에 노란 점을 눌러 이미지 텍스처를 선택해 적용해 줍니다. 적당한 폴더에 만들어 놓은 UV 이미지를 저장해 줄게요. 머티리얼 탭에서 오픈을 눌러 저장된 UV 이미지를 불러와 주면 적용이 됩니다. 속옷 오브젝트들도 하나씩 선택해 만들어 놓은 UV 머티리얼을 하나씩 적용해 줄게요. 브라와 팬티도 UV에서 언랩을 해주어 사이즈를 조절한 후 한쪽으로 치워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전체 선택한 후 UV를 살펴보면 맵이 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크기는 적당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UV를 하나씩 선택해 가면서 S키와 R키를 사용해 사이즈나 위치를 정리해 줄게요. 속옷들도 선택해 바디와 겹치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아 줍니다. 이제 UV 맵에 들어갈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맵 안쪽으로 적당한 위치에 배치시켜 줄게요. 바디 텍스처 맵을 만들기 위해 New를 눌러 원하는 사이즈로 바꿔준 후 이름을 정해주고 Generated 타입을 블랭크로 바꿔준 후 OK를 눌러줍니다. 맵을 저장하기 위해 이미지에서 Save As를 눌러 원하는 폴더에 저장해줍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가서 New를 눌러 새로운 머티리얼을 생성한 다음 이름을 정해주고 베이스 컬러의 노란 점을 눌러 이미지 텍스트를 선택해 적용해준 다음 기존 UV 머티리얼을 마이너스를 눌러 삭제해주면 적용이 됩니다. 속옷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선택해 만들어 놓은
바디 머티리얼을 하나씩 적용해 줄게요. 헤드와 같은 쉐이드를 적용하기 위해 헤드의 쉐이더 노드를 바디 쉐이더 노드에 카피 페이스트 해준 다음 노드를 연결시키고 바디 UV 맵을 오픈하여 적용해 줍니다. 이제 매핑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텍스처 페인트 모드로 가서 색칠만 하면 됩니다. 헤드 만들 때 오른쪽 컬러 팔레트에 저장해 놓은 베이스 피부색을 선택하여 P를 선택하고 바디를 클릭하면 맵 전체가 채색됩니다. Alt Q를 눌러 속옷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컬러를 팔레트에 선택해 P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채색됩니다. 렌더 모드로 들어가 보면 맵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맵은 Alt S를 눌러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브컬처 캐릭터의 매핑은 컨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한 절제된 채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리얼하지 않게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색칠을 해줄게요. 기본적으로 컬러를 선택해 드로우 브러쉬로 채색을 해주고 소프트톤이나 스미어 브러쉬로 문질러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으면 오른쪽 컬러 팔레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컬러를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컬러를 칠하기보다는 그림자가 질 부분을 선택해 기본 컬러만 칠해주고 소프트톤으로 문질러 주기를 반복할게요. 경계가 지는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라인을 그려서 만들어주는 것도 애니메 캐릭터의 채색에 많이 쓰는 방법이지만 전 그냥 기본 채색 기법에 조금 단순함만 가미해서 색칠해 줄게요.
어두운 색의 컬러를 선택하기 애매할 때는 브러쉬의 브랜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모드로 해서 그림자의 컬러를 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포토샵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를 정해준 다음 다시 브러쉬의 브랜딩 모드를 믹스 모드로 돌려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렌더 모드에서 카툰 그림자가 적용된 상태로 확인하면서 너무 과하진 않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보면서 수정해서 완성해 나갑니다. 바디와 속옷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컨트롤 J로 합쳐준 후 아웃라인을 적용해 줄게요.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 아웃라인의 두께를 만들기 위해 솔리디파이를 선택해 줍니다. 노멀에서 플립과 하이 퀄리티를 체크해 준 다음 머티리얼의 머티리얼 옵셋 값을 1로 만들어 줍니다. 티크닉스의 값을 조정해 보면 아웃라인의 두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헤드 쪽에 적용되어 있던 아웃라인용 머티리얼을 적용해 줄게요. 물론 나중에 헤어와 의상도 만들 거지만 이왕 만들어 놓은 거 간단하게 애니메이션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적용하기 위해 헤드의 오브젝트를 전부 합쳐주고 바디의 오브젝트들도 합쳐주어 헤드와 바디 두 개의 오브젝트로 나누어 줍니다. 파일에서 익스포트의 FBX를 선택한 뒤 이름을 정하고 메쉬만 선택해주고 FBX 파일로 익스포트 해줍니다. mixamo.com 이라는 사이트로 가서 간단하게 리깅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줄 겁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후 업로드 캐릭터를 선택하여 방금 익스포트한 알바디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넣어줍니다. 캐릭터가 보이면 넥스트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포인트를 이동하여 간단하게 리깅을 해줄게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동그라미를 적당한 위치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 넥스트를 누르면 잠시 후 리깅이 완료된 캐릭터가 보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적당히 좋아 보이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보면 우리가 만든 캐릭터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된 캐릭터를 다운로드 해줄게요. 이제 다시 블렌더로 돌아와 파일의 임포트에서 다운받은 FX 파일을 열어보면 믹사모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캐릭터가 보입니다.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아서 회색으로 보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의 쉐이더를 클릭하여 쉐이더를 적용하기 위해 쉐이더 노드를 카피 페이스트 해준 다음 노드를 연결시켜주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단에 애니메이션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적용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되었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는 있지만 간단한 캐릭터 한정으로만 할 수 있는 거고 쉐입의 형태가 복잡한 캐릭터는 이렇게 하면 많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었으니 카메라를 설치하여 렌더링까지 걸어 봤는데 그냥 알바디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니 그럴듯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헤어와 의상 영상을 차례대로 만들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